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인. 안방아씨 저는 이해솔이고요. 우리 청년 청소년들과 항상 함께 소통하는 소통 테이너 신용환입니다. 소통 테이너 정말 네.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난 11월 17일 목요일이었죠.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수능 날이었습니다. 가장 추웠다는, 네. 마음이 가장 춥다는 네. 수능 그랬구나. 날이었는데요. 자, 수능을 치르고 많은 학생분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31일부터요, 4일까지 정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시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마 얼굴 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자기소개부터 확실히 기대가 됩니다. 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사실 지금 가장 바쁘실 때거든요. 네네. 이렇게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합니다. 올해 수능 어땠습니까? 나지준 선생님부터 조금 좀 평가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올해 수능을 이제 뭐 대부분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우리에게 큰 숙제를 안겨준 수능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역대의 이제 가장 어려운 수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어려웠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또 왜 불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시가 70%고 정시가 30%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수시에서 최저학력 기준, 즉 수능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전형, 또 이것들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네. 학생들이 이제 수능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수능에 대해서 포기하는, 수능 없이 가는 학생들의 숫자가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수능 인원이 이제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상위 학생들이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보는 현상이 좀 벌어졌고요. 또 과거와는 달리 올해 그 수능에서는 상당한 어떤 그 탐구력,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고, 네. 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평소보다 다소 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 그래서 네. 단순하게 이제 문제풀이 개념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조금 어려운 수능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그럼 우리 송민호 선생님 가장 지금 현재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의 포인트가 뭘까요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상했던 점수보다 조금 낮게 나온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불수능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불수능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득점자들의 분포를 보면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뭐 모래시계 형태라든지, 즉 아예 최상위권이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몰리거나 네, 하위권이 네. 이제 많이 몰리거나 중간이 없었는데요. 네, 네. 요즘 호리병 형태라고 해서 그냥 이제 중위권부터 최상위권까지 좀 원래 적정 인원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줄어버린 거죠. 어허.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좀 구멍이 많이 나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레 한번 예측해 봅니다. 그렇군요. 자, 손현아 선생님은 어떻게 전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학생들을 들여보낼 때 국어가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면서 들여보냈습니다. 어느 영역이요? 그런데 국어가 어렵고 또 영어가 또 어렵고 수학이 또 어렵고 이 상황은 사실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네. 국어가 어렵고 나서 수학이 또 어려웠고 네. 그리고 나서 영어가 또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적응이 가능했지만 네. 고3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긴장된 시험인데 네. 그 시험에서 국어가 어려워도 다들 어렵다고 할 테니까 네. 했으니까 이건 어려울 거야. 그 대신에 수학은 쉽겠지 하고 생각했다가 또 한 방 먹고 또 한 방 먹고 이래서 아예 아침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그런 학생들이 많았다는 게 사실은 좀 점수들을 보면 네. 이제 되게 좋은 학교를 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게 완전히 무너져버린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점수 받기가 좀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사실 초반에 어려우면요, 기가 꺾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계속 꺾이다 보면은 정말 힘들었겠네요. 박기조 선생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 불수능으로 이제 느껴지는 우리가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건데 실제 변별력은 아주 잘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학생들이 이제 6월, 9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계속 쉬운 수능 이런 기조를 말을 하다 보니까 네. 문제가 쉽겠지.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가 학생들이 절대적인 실력 확보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네네. 두 번째는 1교시, 2교시, 3교시 어려워도 끝까지 치러야 된다는 그 멘탈. 네. 그것이 확보가 좀 필요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일관성이 예. 이 모의고사 볼 때랑 이 난이도가 이제 확 차이 나다 보니까 그 일관성, 그런 훈련은 좀 덜 됐겠네요. 멘탈에 대한 예, 게. 그래서 아까 한 나대중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개념 중심 문제풀이가 아니라 사고력 중심 훈련이 되었더라면 오히려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상위권은 여전히 점수가 좋은데 네. 조금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다가왔다 여겨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멘탈 싸움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럼 과목별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다면 과목별은 어땠을까요, 나재준 선생님? 우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문의 양과 또 6월과 9월 모평과의 어떤 그 차이가 상당히 좀 컸고요. 아, 또 컸군요. 수학 같은 네. 경우에도 상당히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표점에서 이제 가형과 나형의 차이가 좀 낮다라는 것이 네. 큰 이제 문제점으로 좀 대두되고 있고요. 제가 좀 학교에서는 이제 직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네. 과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금 몇 과목은 좀 문제가 있었긴 했겠지만 어쨌든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과거에 나왔던 문제, 이게 너무 이제 쉽다라고 판정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이제 꼬아서 이제 출제를 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가 이제 상위권 이 1등급 학생들을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1등급 많이 풀 수 있는 문제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어려워진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어를 좀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네. 영어 문제의 난이도에서 여전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빈칸 추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나재중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에서의 시간이 확보가 어려웠던 이유는 네. 학생들이 평소에 훈련이 많이 부족했던 거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영어과에서 바라보는 이제 이 빈칸 추론 문제, 순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추론 훈련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론 훈련에 예. 대해서. 제가 대학에서 이렇게 시험 문제 객관식으로 내는 부분에서 빈칸 추론을 몇 개를 내보는데요. 예.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그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네. 실제로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문제를 풀어봐도 답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사고력이 굉장히 있어야 되는 문제군요. 과탐, 영어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다른 사탐에 대해서 좀 예. 이야기를 해주시죠. 근데 사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도 학생들이 뭐 4등급 정도 이내 정도면 충분한 정도고요. 부담을 안 주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문제 네. 출제도 그에 맞춰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탐 과목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이렇게 특정 과목이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고르게 잘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탐은 그래도 평이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송민호 선생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과목별로? 제가 볼 때 올해 가장 핫 이슈는 국어 과목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교시죠. 예, 네. 1교시죠. 그래서 이제 6월, 9월 이제 모의평가원에서 신유형이 발표되었고, 이제 그 유형이 그대로 이제 출제되었는데요. 가장 큰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지문이 길어졌다. 맞아요. 예.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각 뭐 화법이나 어법이란 특수 영역에서 비문학 지문이 앞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모든 영역에서 네. 이제 비문학 지문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 또 그 기존에 나왔던 출제 유형대로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문학에 대한 이해가 평소 독서 실력과 연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오다 보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 한 면에 이제 글자 정도만 읽는 이 정도 독해력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독해력 훈련이 예비 고3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긴 지문도 잘 안 읽잖아요. 그렇죠, 안 사실상. 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긴 지문을 읽었을 때 바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사실 언어 영역은 듣기 문제는 좀 쉽다라고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 우리 학생들이 푸는 듣기 문제는 또 굉장히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졌더라고요. 듣기는 어떤가요? 듣기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자들이 이제 다각적 시각에서 이제 발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기준 이걸 이제 버리고 네. 이 화자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주관성을 이제 버리는 싸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다 주관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문제 풀 때도 자기 주관을 이렇게 막 넣더라고요. 네. 답이 이걸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찔린 것 같습니다. 네. 주관을 버리고. 우리 송민호 선생님 네. 말씀하신 영어 지문 듣기에 대한 얘기고요. 네. 국어는 지금 듣기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없어졌고.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과목별 네. 이렇게 평가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준비하신 것들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5분 동안 원샷을 받으면서 평가를 하거나 전략 분석을 해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먼저 제일 첫 번째 나재준 선생님께서 꿈 실현 전략 분석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박수로 네, 맞이해볼까요? 박수로. 네. 꿈 실현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오늘 함께 고민해 볼 주제로서는 대학이 주는 전략이다. 이 주제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근데 전략을 짜는 그 목표,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는 꿈 실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꿈 실현을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전략을 짜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우선돼야 될 것은 현재 자기의 위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꿈이 있는 학생과 꿈이 없는 학생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학생은 꿈이 없다 보니까 그 꿈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정지하고 있거나 아니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꿈이 있는 학생은 그 꿈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이죠.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길이 또한 문제입니다. 어느 길이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이냐. 이것 또한 학생들한테는 큰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꿈 실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길, 이 길을 길의 종류로 본다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네. 또 수능을 위주로 한 정시 전형 그리고 대학별고사 전형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현재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길이 가장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데 최적의 길인가 학생들은 고민해야 되고 전략을 체계적인 전략을 짜야 되겠죠. 네. 전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전략으로서 정시를 준비해야 된다. 즉 정시가 정시 우선이다라는 네. 전략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수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능을 포기하는 순간 수능을 반영하는 대학은 절대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능은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수능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시에서는 6장의 카드를 쓸 수가 있고요. 정시에는 3장의 카드를 쓸 수 있는데 우선 정시의 3장 중에서 현재 내 수능 이 성적 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미리 선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시에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을 수시에서 최하 베이스 대학으로 놓는 거죠. 당연히 이제 정시에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니까 수시에서 최하 베이스 대학으로 하나 놓고 나머지 대학 이 5개의 대학을 도전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가면 학생들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지금 현재 가장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당히 어려운 전형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전형인 이유가 뭐냐면 우선 학생은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그 꿈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네네. 학교는 그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이런 삼박자가 맞아야지만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 학교생활기록부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인데 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교 생활을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우리 뭐 그냥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이다.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외형적인 어떤 단순한 형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네. 2학년 때는 좀 더 구체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고 3학년 때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그 학생의 직업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네.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 학교생활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에 대한 고통과 즐거움이 그대로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 학교에서 학생들 입시 사례를 본다면 네. 똑같이 이 내신 성적이 한 2.4 정도 되고요. 네. 수능 평균 등급 한 3, 4등급 되는데 한 학생은 수능에 자신이 없고 한 학생은 수능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은 대신 이제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 강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또 분야에서. 수능에 네. 자신이 있는 학생은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네. 수능에 자신 없는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고 수능에 네. 자신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정시에 대해서 또 강조 주셨는데 네. 우리 손현우 선생님 그 정시가 언제죠? 정시가 12월 31일부터 1월 4일까지입니다. 네. 이상환님께서요, 같이 보시는 분이 질문 올립니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딱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예비 고3 부모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자소서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죠. 자기 소설서가 아니니까. 네.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관점이 이제 어느 관점이냐는 겁니다. 내 네. 관점에서 나를 소개하는 것이냐, 아니면 평가자에게 나를 소개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네. 또 이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네. 옛날에는 그냥 배우고 느낀 점에 주안점을 뒀다면 네. 올해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 중에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어머니시네요. 아들이 영어 교육학과를 가고 싶어 합니다. 한국사 영역 1등급, 국어 117, 수학 나형 124, 영어 129, 생활과 윤리 60, 사회문화 61, 제2외국어 아랍어 선택했고요. 52. 이 점수로 영어 교육학과 갈 수 있는 곳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충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혹시 국립대 갈 수 있는 곳이라도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국립대에 못 가면 합격 가능한 대학이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굉장히 간절하고 절실한 네.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이 학생은 충북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영어 교육학과를 이제 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북에 있는 영어 교육학과의 국립대를 이제 추이를 봤을 때, 네. 충북대학교, 충북대학교, 그 다음에 충남대, 충남대,
청주대학교 청주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충북대 학교랑 이제 충남대학교 가군입니다. 근데 이 가군에서 충북대학교가 좀 소신으로 좀 네. 보이고요. 네. 충남대는 유형으로 좀 보입니다. 아,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나군에는 청주대학교가 좀 충분한데 네. 영어 교육학과가 아니라 영어 영문학과로 돼 있습니다. 영어 영문학과. 영문학과가 좀 가능하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지표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손윤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학생 이제 김동연 아버님 같겠는데요. 네. 이 아드님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학교를 가군에서는 충북대학교를 소신을 잡고 충북대 소신. 네. 나군에서는 청주대가 있는데 청주대가 이제 충분하니까 네. 가군에서 충북대, 충남대 둘 중에 하나를 가족 회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또 세 번째 다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상향을 하시는 그런 자유롭다 생각 들고 학생이 조금 점수가 조금 모자라요. 아, 조금 국어에서 모자라군요. 좀 점수가 좀 많이 차이가 나서 네네. 좀 아까 말씀드렸던 1교시에서의 그 여파가 좀 있었지 않았나 좀 안타까운 점이 확실히 국어가 어려웠나 보군요. 네. 서연고 준비 중이었는데 백분율 98 정도의 전 과목 1등급에 국어만 4등급 나온 경우 역시 재수를 해야 할까요? 일반화하긴 좀 힘들 것 같긴 서울대 하지만 연고대 준비 중이었는데 백분율 98 정도의 전 과목 1등급에 국어만 4등급 나온 경우 국어가 어려웠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정시에서요. 1등급을 받아도 96%냐, 98%냐, 99%냐에 따라서 네. 가능하고 불가능하고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서울대 연고대 가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고르게 점수가 나오는 것보다도요. 100점이 나오는 과목이 필요합니다. 정시에서는요. 그러니까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어렵지 않다고 보면 네. 한 7점 정도 이내 그 정도로 틀려야지. 그러니까 결국엔 수학을 안 틀리고 뭐 국어 2개, 영어 1개 뭐 이 정도 틀려야 서울대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년에는 지금 시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네. 배치 점수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15점에서 17점 정도 틀려도 네. 이제 가능한데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작년에 한 10점 정도 틀렸었는데 네. 금년에 몇 점 틀렸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부가 결국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렇게 한 과목이 완전하게 되면 그럼 다른 과목에서도 그 공부 습성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르게 한 개씩 틀리는 학생보다는 어떤 한 과목이라도 다 맞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도 다 맞게 가는 것이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번번이 하나씩 틀리면서 실수라고 항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선생님, 네. 그 학생들 네. 같은 네. 경우에는 좀 본인이 조금 더 높은 기준을 갖고 한번 자기 자신을 성찰을 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다 맞아보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만약에 재수를 좀 꿈꾸신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떨어져야 재수를 하는 거잖아요. 지원해보시고 네, 네. 떨어지면 재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과 표점이 133, 127, 126, 65, 59라고 하셨고요. 정시 지원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한국사 2등급이고요. 뒤에 탐구가 물리, 원과 G2라고 하셨습니다. 나왔나요? 네, 지금 보면요. 일단 이 상태로 보면 네. 성균관대 공학 계열이 가군에 있고요. 네. 나군에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이 있거든요. 자연과학 계열. 가군에 있는 공학 계열은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못 써볼 정도도 아니라고 그 정도는 볼 수 아니라는 있습니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성균관대 자연과학 계열 나군요. 네. 나군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생각보다는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균관대하고 한양대 정도를 놓고 잘 비교를 하면서 지원을 하면 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분의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시간이 수척해진 모습이 역력하셔서 저희가 잘 뽑아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셨는데요. 어떠셨는지, 그리고 정말 고생했을 수험생들, 그리고 함께 고생해 주셨을 그 주변의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기철 선생님부터. 저는 입시는 인생의 하나의 과정이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점수를 가지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는 걸 묻기 전에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맞춰서 본인의 길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가장 고생 많이 하시고 있어요. 숫자를 정말 많이 네, 보셨죠? 숫자를 많이 봤는데요. 네. 이 숫자가 네. 어떤 사람에게 딱 그 세팅된 점수이기 때문에 네. 그 점수를 갖고 다른 분이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예시로 보셨다는 걸 갖다가 좀 네.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어디서 몇 점이 어디를 붙는다고 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절대화하지 말라는 네,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다 네. 정답이라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꼭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송민호 선생님 어떠셨나요, 오늘? 예, 인생에서 플랜 B를 준비하라라고 이제 말해주고 싶어요. 네. 책이에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비 고3들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제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과뿐만 아니라 네. 차선 체계 학과, 특히 이제 차선 체계 학과를 선정할 때는 좀 단과대가 다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택이 이제 경영대라면 2차 선택은 이제 인문대 이런 식으로. 전략일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꼭 정시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이렇게 플랜 B를 생각하는 입시 전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지진 선생님? 네, 그 진학 지도의 정의적 개념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진학 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과 선생님 사이에서의 다소 그 갭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네.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문 닫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최상이다. 그러니까 최초합은 포기하고 네. 3차 최초에 떨어지고 1차 추합에 떨어지고 2차 추합에 떨어졌고 3차 추합에 이제 합격하는. 드라마네요. 그래서 어제도 제 제자 중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합격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고 뭐 또 선생님들도 밤 11시에 다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공유하는 선생님들도 있었는데요.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초합이 되는 것이 좋겠죠. 근데 그 두 가지 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의 어떤 상담 또 서로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둘 다 만족하는 그런 입시 지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주 훌륭하신 분들과 만나서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네. 아주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같이 수고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동안 어려운 그 여정을 달려온 우리 수험생들 또 옆에서 같이 고생하신 학부모님들 다 같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명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국 소인국 고생하셨습니다.